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대해서 고3 친구들과 고3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이제 반응이 뜨거워요. 이 내용을 2학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얼른 알고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일정 소개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총평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여기 앞부분은 제 브로셔에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진 찍으셔도 괜찮고요. 네, 일단 총평을 하자면 수능이 22년도 그 이전으로 회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23년 6월에 혹시 뭐 첫째가 있으셨거나 하면은 기억을 하실 건데요. 교육당국에서 이제 뭐 소위 킬러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건을 내놓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출제되었던 수학 문항들, 사실 다른 과목들 문항도 있었는데요. 그 문항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 문항은 왜 부적절하냐, 이 문항은 뭐 이래서 부적절하다라는 이유까지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놓았고 평가원은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을 아예 배제해 버려라 라는 뭐 오더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수능에서 실제로 킬러 문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킬러 문항은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요소들이 많고 해가지고 학습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완성도 있게 한 친구가 아니라면은 사실 풀어낼 수가 없는 종류의 문항들, 그런 문항들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킬러도 배제가 되고 사실 발상에 필요한 류의 문제들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발상에 필요한 문제라는 것들은 이게 보이면은 푸는 거고 안 보이면 못 푸는 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근 한 2, 3년 정도에서는 굉장히 이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킬러 두 문제 그리고 공통에서도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획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게 22년 이전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의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킬러 두 문항은 28번, 30번을 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번 공통 문제에서는 이제 그 문항이 수원 문항이었는데 그 문항은 안 보이면 못 푸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적분 킬러 그리고 발상은 사실 경험치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22번 문항에 대해서는 요건 이제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1학년 애들은 풀리면 풀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3 애들이 못 풀 것 같은. 왜냐면은 1학년에서는 이제 문제 풀 때 쓰이는 어떤 뭐 스킬들이나 뭐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소를 섞어서 냈더라고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아이들 얘기하면은 도형의 방정식 단어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그 내용을 섞어서 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머리를 잘 쓴 거죠. 이게 난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이제 뭐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 뭐 1학년 요소를 섞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역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냐면은 미적분 킬러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미적분은 킬러 문제가 안 나와도요, 현역들이 압도적으로 불리해요. 그 미적분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제 그 경험치를 쌓는 시간들이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통계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안 그래도 불리하던 판인데 미적분 선택자들에게는, 근데 이번 6월로 보았을 때는 더 불리하게 판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올해의 흐름이 진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후년에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들은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거면은 이 미적분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쳐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는요, 확통론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28, 30을 다 틀릴 바에는 확통을 선택을 해가지고 맞추는 전략이 표점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똑같이 이제 미적을 못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연히 똑같이 100점을 맞으면 표점이 더 높기 때문인 거고, 근 3년간의 통계치 중에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11점까지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났었는데 확통 선택과 미적분 선택에서 똑같이 100점을 맞았을 때요. 근데 어
아마도 올해도 뭐 그에 준하게 표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6월에 나온 것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꽤 유의미하게 난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표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만점 기준이고요. 뭐 미적분 해가지고 두 개 틀려버리면은 더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확통으로 돌리는 것도 정말 이 방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뭐 이제 소위 입시하는 분들 저도 정보를 찾아보고 하면은 서울대, 공대 이상 뭐 아니면은 뭐 메디컬을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표점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미적분이 강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미적분이 강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빠르게 쳐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름 스케줄을 짜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보통 이제 수투를 정규에서 다루고 주 2회로 가져가면서 미적분을 주 3회로 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현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2학기에 있는 수투가 되는 건데 미적분이 3번이고 수투가 2번인 거면은 좀 밸런스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6월 시험을 보고 이 시간표가 맞겠다 싶더라고요. 여름방학부터 미적분 경험치를 좀 많이 살뜰하게 챙겨놔야 되겠다 싶었고 방학이 짧잖아요. 여름방학은. 여기서 주 2회로 가버리면은 뭐 6타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9타임 정도는 채워가지고 미적분의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정규생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미적분 수업은 좀 많이 어렵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탈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좀 어느 정도 어렵게 갈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번 여름 때 그냥 설렁설렁 해놔버리면은 아이들이 수능 때까지 이 미적분 100점을 맞출 수 있을까? 그에 필요한 경험치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6월이 이제 수능 난도라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좀 미적분에 빠르게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표준 점수 때문에 빠른 미적 대비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목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미적분과 수투 나눠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현역 수능에서 100점을 뽑을 정도의 템포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전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이 여름방학 수업에서는 저는 미적분을 굉장히 좀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빠른 기술들, 뭐 문제풀이의 테크닉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고3 올라가는 겨울서부터 탑재를 시켜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발짝 빠르게 이번 여름부터 풀이 테크닉들도 가르칠 겁니다. 고3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실제로 풀이하는 방법들, N수생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풀이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일부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도가 안 맞을 것 같다는 계산이에요. 기출 분석도 진행을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작년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수투 같은 경우는요. 수투는 다행인 부분이 저희 정규반에서는 사실 수투를 저번 겨울에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최고 난도로 내신 수능 대비를 할 거고요. 이제 수능도 수능인데 내신을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수능 대비 이렇게 가고 겨울방학의 후속 강의입니다. 6평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사실 수투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미적분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제 고3 정규반 친구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1등급을 받아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22번까지가 공통이잖아요. 21번까지 푸는데 보통 뭐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22번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나머지 다 미적분에다가 이제 시간을 쏟았다 하더라고요. 공통이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통에서 뭐 문제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사실 22번 외에는 없어요. 22번도 굉장히 어렵냐 하면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발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1학년 수학에서 자주 쓰는 논법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특히 이제 21번 이전에 있는 뭐 이제 주요 번호 자리라고 하면 뭐 15번이 되겠죠. 15번에 있는 수투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번호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수투가 쉽게 나올라나 보다. 이거는 너무 성급한 일반화가 될 거고요. 사실 요런 난도 구성을 갖게 된 거는 미적분 문제가 너무 예쁘게 뽑혀서 미적분 난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통의 난도는 좀 낮춰서 밸런스를 잡을 필요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여튼간에 공통을 너무 흐리멍텅하게 가면 안 되니까 포인트를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수원이었을 뿐인 거고. 근데 그 수원에서 안 쓰던 단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원에서 최근에 변별력 문항을 내라라고 하면 점화식 문제를 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시도를 해본 거고 뭐 그런 것뿐인 거지. 앞으로 수투를 좀 쉽게 낼라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6월 평가원 시험을 근거로 해서 수투를 좀 가볍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9월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수투를 가볍게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투도 빡세게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례적으로 이번 방학은 미적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요. 수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거지. 수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수투해야 됩니다. 뭐 미적분 바쁜 거 아는데 뭐 수투가 안 되어 있고 미적분을 뭐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대. 그거 쌓아 올린다고 쌓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계에 맞게 수투하고 미적분하고 수투 되어 있는 친구들은 미적분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필을 해볼 부분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고3 교재를요 고2 애들한테 거의 안 줘요. 이걸 철저하게 저는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데 이번 방학 때는 고3 교재들을 조금 쓸 생각이에요. 고2 친구들한테 좀 수준이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자체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뽑아내고 있고요. 제 자체 연구소에는 전원 이제 스카이 그리고 뭐 서울대 의대, 서울대 컴공 뭐 저는 서울대 수교고 뭐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뽑아내고 있고 고3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개념서들을 아마 이번 방학 때는 많이 쓸 거예요. 이 개념서라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뭐 엔제 뭐 이런 건 많이 푸는데 개념서 퀄리티 있는 개념서를 많이 접해볼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어서 이런 교재들을 뭐 이제 실제로 쓰는 거고 사실 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번에 15번에 뭐 그대로 적중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3의 컨텐츠들을 고2 친구들한테 빠르게 줘서 이 친구들 경험치를 빨리빨리 먹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교재들을 쓸 거고요.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브로셔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월수금 오전 시간을 쓸 겁니다. 미적분 쓰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있는데 네, 클리닉 시간을 꼭 확보를 해주십시오. 사실 2학년쯤 되면은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1학년 때는 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다 테트리스 해서 넣어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이제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클리닉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가 제가 쓰는 강의실인데 여기서 수업을 하고 밥 먹고 오면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아이들 다 공부합니다. 네, 정숙을 유지한 상태로 공부를 할 거고 저 상주에 있고 질문 조교 선생님들이 이 귀퉁이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질문 처리할 거고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번에는 미적분이랑 수투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타이트하게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소화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수업을 들은 효과가 매우 적거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고요. 특강반은 학교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고3 아이들도 듣기도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뭐 학년, 학교 구분 없이 들을 수 있는데 저희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중동 2학년 학생들만 들을 수 있다는 점. 저희 하이퍼 같은 경우는 월금 되어 있고요. MD반 월토 되어 있는데 하이퍼반은 입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MD반은 입반 테스트 없이 입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적 심화 특강에서는 풀이 기술과 기출 분석까지 진행을 할 거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현역 친구들이 재수생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뭐 미적분 선택을 해서 100점을 맞으려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뭐 반발짝 정도는 빠르게 미적분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6월 평가원을 이렇게 낸 다음에 갑자기 9월에는 사실 이거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 다시 돌릴게. 이렇게 한 발 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굳이 이 시점에 6월을 세게 낼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내후년에 바뀌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아마 미적분은 어렵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표는 저희가 서면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내용, 그리고 단 하나 좀 기억해 주실 거는 확통론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는 미적분 선택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현역이나 뭐 재수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와서 확통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적에서 28번 나 맞출 자신이 없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럴 거면 확통해서 100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목표 대학입니다. 사실 목표 대학이 뭐 연고대 라인 뭐 또는 그 아래 괜찮아. 나는 꼭 의대 갈 필요 없어. 나는 꼭 서울대 갈 필요는 없어. 라고 한다면은 확통 선택은 꽤나 좋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나는 욕심이 있어. 미적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번 방학 때부터 좀 세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